자, 조선일보가요, 지난 박원순 10년 동안에 제대로 서울에 개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 도쿄가 요즘 굉장히 혁신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도심 개발 규제를 풀어서 제2, 제3의 이 롯본기라는, 그 롯본기 유명한 그 일본의 이 상업지역 알죠? 그래서 그 일본이 낙후된 롯본기 지역을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 새로운 개발을 해서 상업타운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붐빈다. 뭐 그걸 말하는데 제2, 제3의 롯본기가 생기면서 1,500만 명의 관광객을 빨아들인다. 용적률 무제한이고 문화재 주변도 해제했고 문화재 품은 빌딩 앞에 바로 문화재를 두고 문화재하고 관계없이 고층 빌딩을 올리고 서울은 뭐 도심 고도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도시에 공원이 있는데 밑에 상가를 조성하고 공원을 상가 옥상으로 올리고 그래서 도쿄가 완전히 황골 탈퇴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재 바로 앞에도 3, 4층이 절비하고 동네 공원도 리모델링 붐이 일어서 그래서 이 동네 공원에도 관광지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마천루 호황을 갖다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90년대 일본의 경제 최절정기를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떠났던 IT 기업도 스타트업도 도심으로 돌아오고 공실률이 높다. 심지어 5성 호텔이 위에 있고 1층부터 4층까지는 구립 초등학교가 있는 데도 있다. 뭐 초등학교 땅에 지어서 이 초등학교 건물을 주고 이렇게 호텔을 갖다가 위에 올렸겠죠. 그런데 저는 이 조선일보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한 도심 개발이냐는 거죠.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개발이야지 1번이 하면 옳은 겁니까? 아니 1번이 하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관광객만 끌어들이고 무분별하게 도시를 호화찬란하게 용적률 규제 다 풀어서 개발하면 옳은 겁니까? 조선일보식으로 개발을 해도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한 가지 전제를 줍니다. 도심에 사람이 살게 하자. 도심에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삐까뻔쩍한 상업용 빌딩이나 업무용 빌딩만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심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종로나 이런 데 가면 사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도심에는요 아주 호화로운 부유층의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 주상복합만 있지 도심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변두리나 경기도에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산다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연남 센트럴파크 용산에서 모래내까지인데 거기에 길이가 15km쯤 될 거예요. 중앙선 철도를 걷어낸 부분에 거기에 양쪽 변으로 이 한 4층 정도로 청년 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를 살게 하고 1층은 뭡니까? 상가를 주고 그러면 1층 상가만 분양해도 이 4층까지 짓는 비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쪽 옆에 나무를 좀 심고 그랬으면 서울시에 수십만 명의 청년의 주거가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발상은 안 합니까? 제가 동사무소 위에 그리고 119 소방서 위에 그리고 파출소 지구대 위에 곳곳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위에 아주 높게 집을 지어서 청년주택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고 원가로 주고 원가주택을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갖다가 허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심 곳곳에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지하철역 근처에 그리고 도심 번화가 옆에 그러지 않습니까? 찾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정부나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 등이 많습니까? 근데 정부가요 한 5, 60조쯤 되는 땅을 갖다가 매각한다고 발표해가 올해 안에 몇 조를 매각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왜 매각합니까? 그런 땅에다가 전부 도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원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면 될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정권에서 용적률, 건폐율, 도심의 개발 규제까지 싹 풀어서 돈 되는 빌딩을 지어서 관광객 끌어들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가 방치되었다. 그래서
도심에 새로운 멋진 건물들을 짓고 기념비적 건물을 짓고 고층 빌딩을 지어서 관광객이 오게 하자. 서울에는 상권이 낡아서 임대료를 안 받는다 해도 비어 있는 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건요, 경제 불황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 도심이 낙후되어서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이런 수준에도 돈이 되면 다 들어와서 지었습니다. 청계천 변에 싹 바뀐 그림을 보세요. 청계천 옆에 그렇게 흐름하고 지저분했는데 청계천 주변에 다 고층 빌딩으로 들어섰잖아요. 문제는요,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보수라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이런 기사도 좀 있었어요.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주거, 전세 사기 역전세난으로 서민주거의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서민과 청년층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그래서 내 집 마련까지 중간에 받침목 역할을 하던 전세 시장이 종말을 고할 상황이, 서민용 주거였던 빌라와 다세대 시장도 고사 직전에 있다. 지금 이거 큰일 났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 주거가 위협받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를 서민들이 제일 먼저 당하고 있다. 그래서 역전세니 전세 사기니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으로 갭 투자에 나섰던 그래도 좀 살만한 집주인도 역전세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부가 이제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조사에서 전세 계약 중 절반이 넘는 102만 6천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가 지금 작년 1월에 비해서 늘어났고, 깡통 전세 위험이 8.3%까지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올라갈 거다, 좋아질 거라 하지만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고, 사실상 집이 이제 한 채가 자산 전부인 사람은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세입자들은 돈을 받지 못할까봐, 경매에 넘어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민이 중산층으로 더 나은 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줬던 전세 제도가 이제는 없애자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전세 사기를 피하려고 월세가 지금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서민이 월세 살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산 축적이 불가능하지요. 올해 1월부터 5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51%, 그래서 전세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월세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는 그야말로 내가 받는 소득에서 일정한 부분이 그냥 집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월세를 살면서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죠. 생활 부채도 있는 마당에 이제 월세까지 살면 거의 불가능하다. DSR 비율이 국민 부채가 있는 국민 평균 40.3%가 나온다. 부채가 있는 국민 10명 중에 1명은 번 돈 다 갖다 줘도 지금 은행 이자와 원금을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빌라라는 것이 그나마 이 서민들이 전세 정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선택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들어가면 사기당할 확률이 아주 높은 살 수 없는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 위험하고 다세대도 위험하면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가려면 서울 도심에서 구할 수 있는 아파트는 서민들에게 없지요. 그러면 저 경기도 구석으로 가야 그나마 아파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비아파트가 이제는 거의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도 사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지를 않았어요. 작년보다 50%가 줄어들었대요. 최소한 5억 이상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만한 집이 더 줄어들었다. 국민 평균 자산이, 순자산이 가구당 4억도 안 되는, 지금 집값 내려와서 4억도 안 돼요. 3억 9천이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평균 자산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할 데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공공 이야기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야말로 맛배기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나마 있는 것도 위치나 또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서 거기를 찾는 사람이 차마 거기서 살면서 직장에 일을 하러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 윤 정부가 들어서고 공공 분양주택 승인이 1년 전과 비교해서 40%나 줄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가뭄에 콩나기고 시설도 안 좋은 그것도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현재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는 사람도 휴멘시아 사는 거지.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거지라는 낙인을 찍어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애들을 의식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개선이 전혀 안 되면서 전월세를 사는 그런 수준의 서민이나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낙후된 낮은 레벨의 주거를 사야 되는 서민들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월세 내고 나면 쓸 돈이 없고 모을 돈도 없고 주택담보대출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자를 내야 되고, 그래서 이 수십 년간 일하고 은퇴 후에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 안정이 그냥 소수의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국민 전반적으로 주거 문제의 틀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 공공주택이라는 부분이요, 이걸 대거 확충해서 한다라고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한국같이 이 소유 욕망이 강한 나라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집은 그냥 거주하는 공간이고 부동산 투기를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공공 아파트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자, 그래서 그 공공 아파트를 그 동네도 받으려면 한 10년씩 기다리는데, 그냥 임대료로는 한 250, 300 하는데 공공 아파트에 들어가면 한 50만 원 안팎의 돈만 내게 돼요. 그러니까 다소 좁고 불편해도 그런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공공 아파트에 들어가서 도심에서는 많이 사는 게 보편화돼 있어요. 그런데 투기가 부모로부터 배워서 자식도 투기하는 그런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 공공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원가 주택을 확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라는 것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갖다가 주거를 공공화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보수라고 하면 허구한 날 개발을 이야기하고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상업용 빌딩을 이야기하고 비싼 기념비적 디자인을 가진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이야기하고 한강변을 이야기하고, 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보수의 전부입니까? 저는 안보 사상이 투철한 사람이고 사회가 폭력적인 혁명이나 계급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그야말로 보수라는 것이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것, 그것이 모든 철학이고, 그래서 일본의 동경에 도심 개발을 갖다가 따와서 한국도 하자. 우리가 이제 일본이 어떠니 미국이 어떠니 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미국에도 민주주의가 무너졌고요. 일본도 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뭘 하니까 어떻더라고 그런 나라에 예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한국도 또 주거에서 완전히 도심 개발을 해서 상업용으로 관광용으로 하자. 그건 다 헛소리다. 부동산 개발 투기 이익을 보려는 거지. 도심을 개발해서 도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원가 주택을 도심 곳곳에 지어야 된다. 도시에 솔직히 애들 노는 공원에도 공원을 갖다가 공원을 옥상에 올리든지 아니면 공원 위에다가 필러 체계를 해서 공원을 밑에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든지, 어떤 형태로든 집이 우선다. 주거가 우선이다. 그리고 주거는 공공이고 공공재고 필수재다. 이런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한국에 지금 제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 사람들 책이나 내용도 많이 봤지만은 혁명 20일만큼 주거 문제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중들이요, 대충 포기하고 시류에 맞춰서 월세나 내고 살자 이러면 이 세상은 발전이 안 됩니다. 적어도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들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 혁명21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힘을 모아서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그냥 기득권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다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